원래는 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가 항상.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자, 편도선염이라고 하는 거는 편도선에 염증이 생긴 건데, 편도선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편도선염이 왜 생겼느냐? 얘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본인이 힘든 거지. 부하가 걸린 거라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쓸 때도 핸드폰 자체가 부하가 걸리면 어느 정도 발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편도선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부하가 걸리면 편도선에서도 발열이 일어나고 편도선에서도 부하가 걸리면서 편도선에서 염증 반응이 더 많아지는 거. 원래는 편도선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가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하고 포식작용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게 너무 많아졌을 때 편도선이 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이 붓는다고 해서 편도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편도선 자체에 원래 하는 역할이 1차 방어선, 위치 자체로도 보면 최초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편도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편도선인데, 여기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좀 붓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느껴지냐면, 감기가 걸렸을 때 첫 번째 편도선이 붓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곤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감기가 걸려서 편도선이 부었어요.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면역 반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피곤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편도선이 붓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자, 편도선이 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감기로 인한 거. 근데 감기로 인한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내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면역 체계가 흐트러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편도선염이 어찌 보면 치료의 대상이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간에 열받았다, 간열로 얘기를 해요. 간에 열받으면 편도선이 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은 피로하고 관련이 많아요. 피곤하다, 간 때문이야. 간에 열받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요소도 열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과사용을 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과사용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쉬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지. 수면에 있어요. 수면의 질, 잠이 그만큼 중요하고,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나의 면역 체계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게 잠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잠을 잘 자려고 하면은 내 몸의 열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내가 간열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간열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처방을 한다든지, 간열을 받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술. 사실 술 먹고 자서 그냥 푹 퍼져서 자기 때문에 좀 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간열은 더 조장을 하고 내 내부의 면역 반응도 또 흐트러지게 되고 잠의 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도선염이 있다면 푹 자는 게 1순위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감기가 걸렸을 때 뭐 소주에 고추 타서, 고춧가루 타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변명인 거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고, 일단 편도선염이 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잠을 푹 자는 게 1번입니다.